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는 한 20일 전쯤에 고양시에서 이제 바보지마 협동조합 제안 설명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트윗이나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오시는 게, 물론 조합원 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자문을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이 추진 코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해운대 바보주막하고 고양시 바보주막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보주막에 대해서는 공동 홈피를 만들자. 그래서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화 행사든 무슨 기획이든 이런 것들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파주사랑 언제 열리죠? 8월 10일 날 열립니다. 네, 그럼 8월 10일에 홈페이지가 열리면 거기에 게시판에서 지역별로 한번 모여봅시다라는 제안을 하실 수 있고, 그 댓글로 이렇게 몇 분 확인이 되면 그 추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는 5명 이상 발기인이 모이면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양시 경우에는 가급적 광범위하게 모여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5명이 그냥 출자금의 한 3분의 1을 모아서 설립을 한 다음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달수 의원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이겠죠. 뭐 크게 얘기하자면 그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그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경우에는 그 IMF 이후에 그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그 서민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경제 생활에 도움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협동조합 법은 작년 말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게 이제 손학규 대표가 계실 때 유럽 유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협동조합 운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연찮게 이명박 정부 무슨 정책수석인지 이런 분도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3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협동조합 법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의식하지 못한 채 역사에 가장 길이 남은 업적을 남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기여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책 대안에 대한 연구, 제안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워커홀릭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집무실에서 죽는 게 꿈인 사람이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취임하면서 임기 내에 서울시 안에 조합이 9,000개 이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한꺼번에 그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아까 김달수 의원 얘기하셨지만 뭐 사회적 협동조합부터 사회적 기업부터 해서 그 영리협동조합까지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만들어진 조합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기뻤던 게 청소용역자 노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홍대에서 화장실에 서서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성남시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스스로 정규직이 된 다음에 4대 보험 되면서 성남시하고 직접 계약을 했으니까 중간 뛰어먹는 돈 없고,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급여가 2배는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기쁜 게 이 서울시의 대리운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경우에 그 직장에서 쫓겨나서 잠시 다른 직업 찾는 동안에 잠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정규직에서 또 잘려서 직장 찾으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 뭐 초기 자본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콜센터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콜센터를 만약에 1억쯤 든다고 치면 1억 가진 사람이 이걸 만든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의 연락을 쭉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명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100명이 100만 원씩 내서 1억으로 콜센터를 만들면 그러면 예전에 2만 원 받아서 1만 원 내고 1만 원 자기가 가졌을 때 17,000원 자기가 하고 3,000원 내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조합 형태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제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로서의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어디 가서 뭐 대가리 받고 노력해라 이런 걸 하겠는데 돈 버는 건 잘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양시에서 만나서 조합원들 만나서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린카라는 거를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이번에 토론토 가서 처음 봤는데 조그만 자동차예요. 제일 작은 차. 근데 스마트카라고 되어 있는데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근데 주차장에 서 있어. 차가 한 3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카쉐어링 하는 거라는 거죠. 시내에서 차를 소유하지 않고 주차장이 지정된 주차장이 한 10개 있다면 거기에 가면 차가 있는 거예요. 앱을 다운받아서 내가 도봉동에 사는데 도봉동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있나 확인해보고 있다 그러면 가서 카드로 열고 이제 시동걸 어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강남구 가서 반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 시간에 대한 비용만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15인가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서울시에 뭐 600대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파주에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고양시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를테면 차량을 매입을 해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할부로 하면 대략 한 대당 4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50대 이상 되면 일단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몇 명이, 한 10몇 명 정도가 한 5대 정도씩 들고 들어와서 50대 이상을 만들면 얼마든지 이제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는 무수히 많은 일이다. 그러니까 아예 비영리 봉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데 혼자 되게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제가 고양시에서 이 일을 제안을 했냐면 이호철 민정수석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쪽 경우에는 50년 된 정당이에요. 꾸준히 진화해왔습니다. 온갖 관변단체, 민간단체가 지금 완벽한 철옹성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당원이 없는 정당인 거죠. 지금 민주당 경우에 당비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을 지난 1년 동안 4번 이상 낸 사람이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경쟁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까지 큰 선거가 있으면 이제 큰일 났죠. 국민들 한 사람은 큰일 났어. 민주진영 정당은 못 믿겠지만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한다고 그러고 무슨 시민 캠프 막 몰려들어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선거는 진행되고 조직화되기 전에 선거 끝나버려요. 이걸 보면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풀뿌리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율감을 하는 거죠. 특히 부산은요. 제 지역구도 그런데 예컨대 무슨 노래방을 하는 사람이 저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손님이 없어져요. 이게 다 뭐 고등학교 동창, 뭐 회사 친구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한다 그러면 저를 제가 그래도 45.5% 받았으니까 45%는 저를 지지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못 가는 거죠. 가면 찍힐까 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하더니 노무현 재단 회원이 얼마나 되나 이걸 확인해 본 거예요. 부산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은 있어요. 드러내놓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내미는 순간 망하니까.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CMS는 넣으면서 그냥 눈팅만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잠재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수면 위로 나오고 힘을 모아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이호철 수석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바보 주막을 하자. 바보 주막 하자는 뭐 맨날 술 처먹고 놀자는 얘기 아닙니다. 뭐 알코올릭된 일이 있어요. 그 바보 주막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이는 장소로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등을 인큐베이팅하는, 이 안에서 생성해 나가는 모태 역할을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운대 주막 65평인가 계약해서 한 20평은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화사업이면 지역 활동들을 해 나가겠죠. 우리 고향 경우에도 얻은 장소에 그런 인큐베이팅 룸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김경수 비서가 여기 재단 회의에 왔다가 만나고 가면서 문 선배, 조직된 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모여만 있으면 뭐 할 거냐. 활성화가 조직된 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노무현 재단이 홈피 보시면 알지만 10,000원 이상 회비 내는 분이 4만 명이 넘었거든요. 한국 최대 단체입니다. 뉴스타파가 32,000인가 됐어요, 이번에. 조세 팬피처 보도한 다음에 10,000명. 그러니까 대선 지나고 한 2만 명 됐고, 그거에 또 10,000명 늘어났죠. 그리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 대략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노무현재단 경우에는 등록, 그냥 인터넷 회원은 20만 명이 넘거든요. 한 30만 명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뭔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호철 수석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또 다른 고민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100% 동의. 다 맞습니다. 이대로 가야 되는 거 다 맞고요. 근데 제 고민은 뭐였냐면 2010년 8월부터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했어요. 이게 통합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당 혁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된 정당이 설계되고 제시돼야 그 안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고민은 뭐냐면, 조금 더 한다음에 고민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혁신된 정당이어야 통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혁신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금 진보 진영을 이렇게 보면요. 유권자들이 크게 보면 한 3덩어리 정도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민주당 전통 지지 세력입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있으시고.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쪼개져 버린 민주 시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그런 시민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08년에 촛불을 든 사람들입니다. 20, 30대들이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철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는
이 세상을 민주화 반민주 구도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민주화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봐요. 민주화 다 됐는데 왜 촌스럽게 자꾸 그래. 이게 이제 진용 논리를 거부하는. 그래서 어른 세대보다 민주주의 10년을 만끽했고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이 심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뭐 수백 배가 성장을 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약간 중도나 보수 성향도 있고 문화적으로는 정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그룹이 다 같이 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 20, 30대의 경우 또 2007년 때 떨어져 나간 민주시민들 경우에 기존에 있는 정당은 낡아서 싫거든요.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을 거거든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왜? 세대차가 워낙에 나가요. 가면 60, 70대 분들 계시기 그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젊은 사람은 발언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20, 30대는 아예 탈근대, 탈물질주의 이렇게 되니까 정당이란 근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은 대신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단 말이죠. 지금 그 미시 USA가 윤창중 냈잖아요.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 미씨들 중에 누구 한 분이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완전 계속 물르더래. 보도도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길.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생활에 있어서 이득을 재미 이런 거를 찾다가 중요한 국면에서는 발언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경우에 인터넷에서 이렇게는 여성 삼국이라든지 미시유에서라든지 그런 활동 하듯이 온에 커다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평소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거죠. 정당에 입당하지는 않더라도 민주진보 같이 지향을 하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모여있으면 이분들에게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게 제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을 존중해야죠. 시민하고 의사결정에 차등을 두면 되는 거죠. 시민이 1이라면 돈 내는 당원은 2, 대의원은 3. 그 정도의 의사 반영 비율을 주면 지금 그 민주진영의 정당이 아까 4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시민 들어가기 싫죠. 근데 시민으로서 계속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왜 세 표냐? 나도 세 표 할래. 그러면 입당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한 5년, 10년 정도가 가야 이 오랜 독재 기간 동안 정치 혐오증을 끝없이 주입받았는데 그걸 털면서 내가 참여하니까 달라지더라. 이 경험을 해나가면 결국은 정당도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합의하고 민주통합당을 만든 거죠. 근데 대선 후에 이제 다 파기하고 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고민은 뭐였냐면 이 시민 정치 네트워크 안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어요. 대선 과정까지 거치면 2002년 대선 때 200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국민참여경선 때. 그러니까 이제는 모바일로 신청하고 모바일로 투표 훨씬 쉬워졌으니까 많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바깥에 계시는 바람에 80만 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8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략 시민이 100만 이상이 모여야 이 정당이 작동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 100만 명이 왜 모여있겠냐는 거예요. 평소에. 총선 대선 때는 급하니까 다 뛰어나와서 일을 하는데 평소에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왜 남아있을 동기 이게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는 것이 2010년 8월부터 끝없는 고민이었어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말을 하면서 그 질문은 안 해요, 사람들이. 우선 제가 제안 드리는 것 자체가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없는 정당 구조였기 때문에 뭔
뜬금없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참 듣고 말은 되는데 거기까지 갔지. 그렇게 됐을 때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한 제안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협동조합법에는 정당 활동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다르죠. 협동조합이 다 지방선거에 다 출마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정당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인 거죠. 정당에 들어가지 않은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성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노조 조직률이 9%가 안 됩니다. 이 노조 조직률이 9%가 안 된 나라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이기기가 원래 어렵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비정규직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안에서 비정규직들의 노조 조직을 가능성을 좀 교육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요철 수송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고양시에서 한번 먼저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고양시 경우에는 무지개 연대 뭐 이래가지고 야당이 뭐 4-5개 있어도 상관 안 하고 시민단체들이 쭉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막 거중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 여기 김달수 의원도 당선되셨지만 그 고양시 8개 도의원을 싹쓸이를 했어요. 뭐 참여당 한 분, 뭐 민노당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8명 다 당선됐거든요. 굉장히 시민 사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경험을 전국적으로 한번 펼쳐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사실 지난 3-4년 시민정치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저는 그 혁신된 정당으로 통합하자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정파와 다 만났습니다. 뭐 민노당,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도 무슨 이렇게 정파가 있잖아요. 계파가 있잖아요. 정파가 아니고 다 만났어. 다 같이 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시민정치운동 하는 사람들도 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뭐 DY 지지했던 사람, 유시민 지지했던 사람, 뭐 해가지고 아주 갈리기 찢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 생긴 순서로 보면 노상호가 제일 먼저죠. 시민광장, 그 다음에 국민의 명령, 리건스, 이게 제일 큽니다. 물론 환경운동연합이나 뭐 이런 조금 다른 의미고 시민 정치운동이라고 치면.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딱 이틀 만나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그러고는 안 만나. 근데 그 추도식조차도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달라져. 어느 조직체에서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대표성 있나 이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자 일단. 다 모여서 이 가뜩이나 없는 동료 이렇게 쪼개져야 어떻게 살야 되냐 우리가. 거기에 만나봤더니 사람들이 다 탈진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나 단 3년 동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나오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나왔더라고요. 당신도 남 못지않게 자빠졌을 것 같은데 당신이 나오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10여 년 정치운동, 시민 정치운동 하면서 전부 N분의 돈 내셨죠. 행사마다 몸빵하셨죠. 선거 때마다 몸빵하셨죠. 근데 부부가 정치의식이 똑같으면 괜찮아요. 남편은 확 가 있는데 부인은 조금 덜 가 있어. 아니 노무현이 당신 무슨 애인이야? 맨날 그것만 하고 다녀? 회사에서 술 먹다가 상사하고 정치 논쟁 붙어서 멱살 잡았다 잘려. 이혼한 부부, 잘린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소진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 진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결격증까지 했어. 그러니까 돈 벌자고 욕해. 너 왜 돈 벌려고 여기 이 조직체 들어왔냐? 이렇게.
끝없이 지치고 끝없는 자기 연심 속에 이제 널브러져 있다. 이러지 말자. 민주진영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경험을 나눌 수는 없겠나. 이래서 협동조합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오바마의 빅데이터 선거 전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선거가 2011년 말이었죠. 근데 한 1년 반쯤 전부터 빅데이터 선거 전략 팀이 가동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0년 한 5월, 2연절 이쯤부터 작동이 됐던 모양인데, 이 국민의 명령이 제안한 온오프 결합정당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민주당은.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초선할 때는 인터넷으로 무브원으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그냥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다시 무브원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한 단계 완전히 더 뛰어넘어. 그래서 그 오바마의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예컨대 페이스북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적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온 그 사람 담벼락에다가 그 사람의 친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친구 누구누구는 우리 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을 권유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형성을 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성향, 그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맞춰서 정확한 이메일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활동가들이 거기 이제 다가오 방문이 되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 주민의 만날 사람, 그러니까 명단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거예요. 김막동 씨는 어제 누가 만났다. 그럼 또 만나면 귀찮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만나고 나서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사실은 그 오바마 팀이 박근혜 후보 쪽에 왔다는 설도 있었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 경우는 시민 캠프라고 해서 시민들의 그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 가는 중에 선거가 끝났는데, 그쪽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직이니까 마지막에는 이 카톡방에서 정말 수천 개 카톡방이 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오후 2시 아니가 김무성 그 본부장이 문자를 전국에 쫙 뿌려요. 준비된 차량을 동원해서 선거 투표 도와주라. 완전히 부정선거죠. 그거는 명백한 부정인데, 그렇게 미리 충분히 그야말로 SNS를 활용하고 있었던 게 실핏줄에서. 제안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실제로는 그쪽은 썼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2011년 가을에 2010년제 국민명령을 제안했는데 영국의 노동당이 이게 이제 진성당원제, 그러니까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정당제도, 이게 다 영국, 프랑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은 정말 계급 정당으로 출발한 정당이에요. 전성기 시절에 당원이 400만 명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로 당원이 떨어져 있어요. 뭐 수입에 따라서 당비도 다르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 인터넷에 사이트를 4개를 출범시켰어요. 하나가 조직하는 거예요. 시민 NGO 풀뿌리들과 시민들과 함께 조직화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무슨 캠페인을 한다, 무슨 시위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그 안에서 계속하면서 이게 그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청원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부에다 뭐를 어떻게 해달라요, 청원을. 세 번째는 다음 총선에 영국 노동당이 제시할 정책을 생성하지 않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진보 같이 지향하는 언론 매체를 몽땅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도 이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국과 미국이 다른 것은 영국은 시민들이 참여는 하되 그 시민들이 노동당 내 의사결정 구조에 투표권은 없어요. 근데 미국 경우에는 열린 구조 정당이거든요. 저게 당원 정당이 아니라 지지자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기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당에서는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바마가 빅데이터 전략하면서 대시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조직 움직여가는 건데 완벽하게 온오프가 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도 하고 모금하는데 돈도 내고 또 그 안에 당원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정부는 최근에 정부에서 정부 3.0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쳐보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오던 것 다 하겠대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서 토론해서 정책 입안하고 다 하겠대요. 그러면서 들어가 있는 사업 계획에 뭐가 있냐면 전 국민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guide.net이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창조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dbguide.net에는 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정보를 수십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어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죠. 이미 빅데이터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SNS, 그러니까 인터넷과 SNS의 그 진화에 따라서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넘어가려는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지금 민주통합당이 퇴행을 하고 말았는데 다음 언젠가 다음 16년 총선에 17년 대선이든 내년 지방선거든 그 세 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야권은 재편될 것이고 재편될 때는 시민 참여가 확대된 혁신된 정당 구조여야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은밀명령 회원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민주통합당 2등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왜 못했나. 그러니까 이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을 하기로 창당 선언문에 써놓고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선언에도 그렇게 써놓고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도 그렇게 내놨는데 왜 못했냐. 제일 큰 반성이 뭐냐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대시보드라는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온오프가 완벽하게 수면되는 그런 선거를 치룰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을 구상을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정당이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물건이. 말만 있었죠. 이거 전 세계에 없는 정당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이제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선거 전략을 정치인들은 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시보드나 영국의 노동당이 만든 네이버 사이트 이것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시민 정치 네트워크를 위한 홈페이지
이거를 개발하는 한 3억이 든다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형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동력이 없습니다. 큰 선거가 다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오늘 사실 촛불 시위가 토요일에 했다가 갑자기 오늘 금요일로 바뀌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셨을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헌정유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뭔가 눌려 있을까? 민주 진보 진영 자체가 신뢰나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우에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력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각자 대선 이후에 술 양이 엄청 늘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비 온다고 빗소리 들으면서 집에서 또 소주 한 잔. 이렇게 혼자 술 먹고 울고 외로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각 계파별로 지지하는 후보별로 좋아하는 사람들별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마음. 그렇게 분해되어 있지 말고 일단 벙커를 만들자. 지역별로. 그래서 바보 주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상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도 털고 우리가 쪼개지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다각을 넓혀가는 일을 상시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업 구상을 하시는 분들, 사업적인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 하시라고. 그린카드가 돈 버는 일. 그런 사업들 하시자고요. 돈을 벌면서 좋은 일 하세요. 아까 김달수 의원 얘기하셨지만 남으면 첫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은 바보주막 하겠다. 할 일이 좀 많겠네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보면 아까 법인체 얘기를 했는데 저쪽은요 다 법인체입니다. 무슨 새마을 무슨 뉴라이트에서 다 법인체. 우리는 전부 이민단체입니다. 노상호 시민광장 국민의 명령 미국에서 다 이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의 여름 시즌에 그 포장마차 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해운대 구청이 이거 신청받아서 나눠주거든요. 다 적법 절차로 심사해요. 다 나눠줘요. 한 시즌 돌면 1억 남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선거 때 쓰는 거예요. 그 조식이. 잡을 수가 없어요. 후보가 밥을 사면 걸리거든요. 딴 사람들이 다 당원 아닌데 그냥 관병단체 회원들 조직은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돈 버는 거 무서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아까 이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는 거. 제가 협동조합 얘기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제일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싸운다. 동업을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협동조합 얘기를 시작하면 참 그게 딱 장벽으로 걸린대요.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거든요, 저분들. 30년 동안 노력해서 최근에 이렇게 붐이 일어난 거죠. 장일순 선생이 원주에서 이 탄광 지역의 탄구들이 고생하는데 월급은 많지 않습니까? 생명수당 때문에. 너무 오지니까 물건이 비싸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공동 구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주가 지금 협동조 도시가 됐어요.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온 거죠.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게 딱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역사적으로 불의 활동이 얼마나 많았냐. 농촌에. 이거 다 일제가 깼다는 거죠. 끝없이 그것을 주입해 왔는데 동업하면서 문제되는 게 뭐냐. 사전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원 내고 내가 90원 냈는데 친구니까 나 90원, 야, 1대1로 하자고 했는데 사업이 커지니까 내가 100이니까 너
내 밑으로 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깨지는 거잖아요. 협동조합 7대 원칙이라는 것은 저걸 지키면 협동이 안 깨지더라. 그 역사적인 경험을 저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지역별로 이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많이 해본 분들 경우에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 갑자기 붐이 일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이면 싸움이 난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진 않고 구성원들이 협동조합 운영 원리 왜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광범위하게 모여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충고들을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 5년 차부터 끝없이 시민 주권론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행정을 해보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예컨대 종부세 그러면 한 20만 명이 부담하는 거죠. 수도권에서 한 70%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노무현 대통령 전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왜 그랬냐? 정권이 교체되면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을 해서 무력화 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대구 달성군이고 부산의 북강서울입니다. 제 지역구. 박근혜 후보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방교부금이 100억 이상 줄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 월급 안 줄어요. 복지가 줄지.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만 힘들어지고 유시민 씨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대구에 전통시장 가서 유시민입니다. 들이들 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다. 앉아서 채소 파는 할머니께서 한 번도 세금 안 내셨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얘기를 절절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마지막 육성이라는 거를 3주기 때 여기 노무현재단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육성을 보면 마지막 이틀은 연락을 안 하셨으니까 5월 20일이겠죠. 보좌진들하고 학자들하고 쭉 토론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계곡의 성체에 포위되어 있다. 옥새밖에 방법이 없는데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체를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슬슬 정리합시다. 그리고 녹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다. 옥새밖에 없다.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옮겨가라고 바로 직전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안고 죽을게. 이제 성체를 옮겨가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체를 옮겨가는 것의 일환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국민 보고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말 못해요. 이 답답한 것들아 말 못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그냥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이나 안청호 선생은 깨어나라 이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습니까? 그러니까 깨어나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그동안 숨어있던 분들,
행사 있을 때 얼굴 나와서 피켓팅 하는 분들 말고, 아예 조용히 숨어 계셨던 분들 경우도 조용히 그냥 출연금을 내고 손님으로 오면서 차분히 그 안에서 부담 갖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들은 관심은 있는데 잘해주길 바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더 적극적으로 입당하는 분들까지 계실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가 이 정치 무관심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당원돼 주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편안하게 참여하면서 돈도 벌면서 좋은 일을 해가는 과정에 풀뿌리가 강화돼 갈 것이고, 또 한편에서 저는 정치운동, 정당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온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겠습니다. 결정되면 국민 여러분께 다 말씀드려야죠. 이런 조합은 만들 테니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막 3, 4억이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정당이 결국은 안철수 세력, 민주당 이렇게 해서 또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결국은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시민 정치 네트워크, 그 홈페이지를 거기에 탑재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풀뿌리를 하면서 이렇게 넓혀온 분들께서 거기 확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다음에는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네, 고맙습니다.